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안진걸 소장 자꾸 오른손을 지켰으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것 같잖아. 아닙니다. 이연사 방공을 어렸을 때 자, 방공.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달고 달다. 달달하게 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2주 만에 뵙는데 한 1년 기다린 것 같은. 네. 너무 오고 싶었어요. 2주 만에 나와서 그런지 말씀이 좀 깁니다. 아, 간결하게. 예. 자,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난방비 폭등 때문에 울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희들보다 더 힘든 분들 생각하면 아유 난립니다. 난립니다 그냥. 이거. 예. 난방비 폭등에 맞서서 폭동을 일어나게 생겼다 이런 민심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힘들고 심각하면요. 예. 그래요. 예. 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갑자기 550만이었는데 왜 갑자기 720만 자영업자로 바뀐 겁니까? 2주 만에 저 풍금 씨 와가지고 사실 이 얘기가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저희 김경래 PD가 예. 자영업자 단체에서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왜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720만인데 왜 니네들은 자꾸 550만 그러냐고. 아. 예?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통계청하고 준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요. 무려 720만 550만이 아니고 720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그래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깊이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으로 좁히면 550만일 텐데 네. 전문직 자영업 있잖아요. 네. 개인 프리랜서들까지 하면 720만쯤 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게 자영업자 잡은 거죠. 넓게. 자영업자 단체에서 이렇게 수치를 좀 조정해 달라, 팩트하고 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정말 자영업자들한테 네. 작으면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용기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방송 감사합니다. 이 3시에서 4 사이에요.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힘이 난다 하신 분 많고 좀 올해 작년 TV에서 어렵기 때문에 네.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청자 단체 주는 상 좀 다 휩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좋은 방송, 올해 좋은 프로그램. 작년엔 좋다, 저희가 좋다. 받았잖아요. 많이 받죠. 원래 허리케인 라디오 많이 받는데 그럼요. 올해 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받으면 되지. 뭐 자꾸 받아. 다른 프로그램도 상 받아야지. 아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 쭉쭉 방송. 오래 가야죠. 예. 오래 가가지고. 근데 상도 지금 받고. 아까 풍금 씨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난방비인데 자 난방비 폭탄 예. 이게 원인은 뭐고 대안은 어떻게 아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환율 급등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언제 있었죠? 작년 작년에.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윤석열 정부 여당이 초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지난 정부가 안 올려서라고 탓하면 아니 지난 정부는 코로나 3년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방송에서 알잖아요. 코로나 3년 때문에 동안 자영업자들 힘드시다고 다 죽어가고 국민들 제일 가스비를 힘든데 일부러 못 올렸던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렇죠. 가스를 올릴 수 있을까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환율 급등도 없어서 이렇게 요금이 급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금도 급등 요인이 없는데 올리면 정부가 잘못하면 얼마나 지금 욕을 얻었겠어요. 제가 딱 기억이 네. 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안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언제 난지 아세요? 2월 달에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며칠이냐고. 그까지. 제가 그걸 기억을 해. 와. 2월 21일인가? 예. 24일인가 보다. 2월 목요일 날이었어. 예. 목요일 날. 그러면서 3월 달부터 급등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퇴임 전에 4월 달에 요금을 올려놓고 나간 겁니다. 예. 조금. 그리고 환율이 여름 10월에 고점이 된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장기 계약을 많이 났어요. 80%로. 근데 장기 계약을 해서 가격 급등은 안 되지만 환율 급등 때문에 지출료율이 아니 늘어난 워낙 거예요. 가스 예. 수입할 때 그 선물로 계약을 한다면서요. 예. 몇 달 앞치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입하는 게 코로나 아니고. 때문에 올릴 수도 없었고 수입을 다변화해놨고 장기 계약을 해놔가지고 이건 오히려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지난 정부 안 올린 탓이라고 하면 설득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지난 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잘 대처했는데 우리 정부도 잘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해필이면 환율이 급등하고 전쟁이 나서 가스금이 급등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그러나 불가피함이 이러면 되는데 지난 정부가 안 올렸다 그러니까 설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권유드려요. 지난 정부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건 작년에 인상 요인이 있었던 게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만 대책 없이 많이 올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대안이 뭐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 여당 대표부로 나온 조경태 의원도 2,150만 가구들 우리 국민들이 네. 코로나 때처럼 30만 원씩 주자는 거예요. 그럼 한 6조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조경태 모든 가구에게. 의원 얘기로는 중산층에까지 혜택을 돌리자 이런 얘기 일단 아니에요? 100% 모든 가구라면 2,15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가구가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게다가 30만 원씩 하면 6조 정도가 들겠죠. 정의당도 그걸 제안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분이었잖아요. 이번에 이분은 입장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온 국민이 전대미문으로 첨당한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 네. 다만 이 물가위기나 에너지 급등위기는 상위 10%나 20%는 어차피 큰 고통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자로 엄청난 이분들이 이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그분들 지원을 제하고 하위 80%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30%까지는 100만 원. 하위 60%까지는 60만 원, 네. 하위 80%까지는 40만 원 차등해서 주자. 그렇게 하면 7.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80, 60% 얘기하는데 더 쉽게 한번 구간을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인데 부자 20% 빼고 나머지 80%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자. 그 뭘로 받는 거예요? 바우처로 받는 그것은 게 바우처로 뭐예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바우처 수도 받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카드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카드 값을 아예 처음부터 감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신청하면 작년에 40만 명이 누락이 됐어요. 아.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누락이 돼요. 깜빡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무조건 줘야 되는 제가 거 지금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라든지 무슨 쿠폰을 주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 인플레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가스회사나 전기회사가 온 국민에게 소득계층대로 감해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오. 풍금쌤이 만약에 소득 5분이다. 그러면 50%를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할 때 5만 원만 나오면 돼요. 아예. 그러면 인플레도 하나도 자극 안 고지서 하면서 내보낼 때부터 네. 감해서 보낸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혀 누락도 안 되겠죠. 다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안 소장 아이디어예요? 정부 아이디어예요? 그저께 민주당이랑 제가 이번에 대해 집중 토론해서 민주당한테 이걸 제안하고 왔습니다. 오. 일단 제1야당이 세게 이걸 채워 나가라. 예. 그리고 그 돈은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추경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이번 정부에서 감세, 그러니까 재벌 기업이나 부동산 부자 감세해 주는 게 한 12조 안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절반 정도로 그걸로 축소를 하자. 알겠어요. 자, 뭐 그 얘기하려면 뭐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느 정도 얼개는 좀 알려주신 것 같고요. 저 방송 들으시다가요. 청취자들께서 안 소장님 항상 고마워요. 안진걸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합니다. 아, 맞다, 노벨 맞다. 평화상 어느 나라에서 주는지는 알죠? 스웨덴인가요? 노르웨이인가요? 그 못 받으시겠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자도 보냈어요. 저도 안 못 소장님 변사 같아요. 아까 제가 변사 흉내 나 어렸을 때 방공 웅변대 흉내를 한번 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저 풍금 씨, 예. 안 소장하고 방송하면서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죠. 특히 저 경청하는 연습. 예, 예, 입을 안 떼니까요. 예, 예. 네. 자. 노벨 민생상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벨 민생상.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사장님 죄송합니다.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제 친구 이정훈을 소개합니다. 미아 사거리역 앞에서 미삼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손님도 없고 장사도 잘 안 된다 해서 제가 대신 나섰습니다. 정은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제빵으로 시작해서 25년째 외식업 한 우물만 파온 성실한 친구입니다. 몇 번 실패했지만 공부하고 메뉴 개발하고 발로 뛰면서 지금의 우동집을 차리게 되었지요. 제가 자주 가서 사 먹는데요. 퇴근길에 추운 몸은 물론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까지 녹여주는 끝내주는 우동입니다. 눈이 오거나 추운 날이면 혹시 손님들 안 올까봐 도로변에 나와 있는 이정훈 항상 응원한다.
네, 이정훈 사장님의 친구분이에요. 나준관 씨가 친구 가게 이정훈 사장님 가게를 꼭 홍보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정훈 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소개 네. 먼저 듣고 싶어요. 예, 저는 그 4호선 미아 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미산 무동집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1세고요. 몇 세시라고요? 51세요. 51. 예, 51살이시라고요. 예. 예. 51시고. 예. 미삼 우동? 네, 미3이요. 옛날이 미아 사거리역이 옛날 미아 삼거리역이었걸랑요.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공사가 막 되면서 사거리로 바뀌는 바람에 전철역은 이제 미아 사거리역인데 옛날 명칭이 미삼이라. 그래서 미삼. 예. 와. 저는 아주 멋진 한자를 썼을 줄 알았는데 미아 삼거리라 해서 미삼. 옛날에 예. 저 이사장님 종로 네. 삼가를 종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잘 모르겠네요. 옛날 종로 삼가를 종삼이라고 했어요. 예. 종삼. 을주로 삼가 을삼. 지금 저 우리 밖에서 PD들이 인터넷으로 미삼 우동집 저 띄워주는데 우와. 밤에 네. 찍은 거네요. 하얀 간판에 검은 글씨로 미삼 예. 우동집 2010 이렇게 써놨네요. 그거는 제가 이제 처음 자영업 시작한 연도가 그때 해서 연륜이 있어 보이네. 어묵하고 예. 아주 우와. 벌써 뭐 구수한 향기가 여기 스튜디오까지 아이고. 전해지는데. 저 점심도 예. 안 그럼 먹었는데. 가장 대표 메뉴가 뭐예요? 당연히 이제 우동집이니까 뭐 기본이 우동이니까 우동인데요. 그 야, 우동 요게 종류도 이 사장님 많고요. 지금 사진 예. 보는 게 그 우동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예. 쑥갓 같은 것도 있고 어묵하고. 예, 그렇습니다. 야, 예, 진짜 거기다 이제 구수할 것 같아요. 네, 어묵 튀김, 어묵하고 호박도 튀김. 있고. 예, 이런 여러 종류의 우동이 있죠. 야. 요 우동 이름이 뭐라고요? 어묵. 근데 이제 우동인데 딱 놓고요. 나머지 뭐 어묵을 넣으면 어묵 우동, 뭐 튀김을 넣으면 튀김 우동.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종류별로 여러 종류의 예. 우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묵을 진짜 많이 담아주시는데요. 어묵 우동이다, 우동에 저거. 그죠? 어묵 우동. 예. 우와. 사장님 저는 미아 삼거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아세요? 예, 그럼요. 많이 놀러 가고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사장님? 요즘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 나중간 친구님 정말 네. 마음씨도 너무 좋고 이색적이네요. 예. 이렇게 전에 뭐 코로나 예. 끝나고 아마 많은 자영업자도 공감하겠는데 전보다도 못해도 그래 코로나보다 좀 나을 거라 예상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격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도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저희는 또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재료비나 이런 게 워낙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부담도 스럽고 어차피 저도 이제 남으려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예. 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500원, 350원 올리던 재료가 한 방에 뭐 3,000원, 4,000원씩 올라가요. 500원 하던 게 3,000원이 돼 버렸어요? 내가 500원씩 올라가던 것도 대부분 뭐 예. 밀가루가 22,000원 했으면 한 번 올리면 한 22,500원, 22,300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벼락같이 뭐 28,000원,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는 뭐 갑자기 3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 아마 그거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동 그 기본 우동 있잖아요. 가장 저렴한 네. 거 얼마에 파세요? 지금 이제 저번에까지 5,000원에 팔다가 명절 끝나고 나서 500원을 좀 올려서 5,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착한 가격인데요. 그 정도면 맞아요. 요즘에 예, 5,000원대 예. 음식이 안 어디 해. 있어요? 맞아. 거기 고춧가루 팍 타가지고 그러니까 막 최대한 안 올리신 거죠, 사장님? 예, 그러니까 최대한은 안 올리고 이제 맞춰서 최대한 이게 최대한으로 한 거예요, 이게 최대한. 그러니까요. 네, 약간 강리담에 많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네. 네. 예, 강리담에 여기- 하려고. 요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 보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게. 네. 간판. 예, 그러니까 우동 아직 메뉴판? 이거 먼저 사진인가 보다. 5,000원이야. 우동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500원 올리기 그냥 전인가 보다. 올리는 거 설 몇 전에 찍어놓은 거. 야, 얼마 전에 올리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네. 예. 근데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네. 그 가스비도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이번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때요? 예. 이번에 처음 가스 용수 봤을 때 저 체크를 잘못한 자 같습니다. 거기서. 아, 어떻게 나왔어요? 왜냐면 35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값이 65만 원 이상이 넘게 나와 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체크를 잘못한 줄 알고 네.
장사도 덜 되는데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만큼 갑자기 올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 이제 아셨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없이 오른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야. 이게 엄청나게 올라 버리니까 거의 예상을 그 못했어요. 우동집 정도. 같은 경우에는요, 김이 한겨울에도 모락모락 좀 나오게 하려면 계속 가스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가스를 거의 80% 거의 90%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기 이사장님 말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면은 도로변에 나와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이제 다른 가게는 또 사람 있나 좀 이게 보면서 염탐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업종이 아니래도 아, 그럼 사람이 없으면 지금 사람이 길이 없나 보구나. 나만 그런 게 그리고 아닌가 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좀 안심을 좀 하게 되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대부분들도 아마 이 사전에 나와서 보는 이유는 혹시 남한 사람이 없나 하는 불안감. 야.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둘러보고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왜 없으면 좀 약간 슬프고. 말씀은 예. 지금 담담하게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예. 저녁 때 다른 가게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실 때 심정은 상당히 착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제일 착잡한 건 다른 가게 손님이 많고 우리 가게가 사람이 없을 때는 참 착잡합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네. 참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 훌륭한 친구분을 두셨어요.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우리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나중간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분들 자주 오세요 가게에? 예,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손님 없을 때는 중간 같은 경우는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손님 들어올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 왜냐면 사람이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 맛없나 보다 하고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또 영업하냐고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간판불 켰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영업을 하냐고 물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 예. 진짜 멋진 누가 친구네요. 있으면 맞아. 아무도 없으면 예. 혼자 들어갈 때 되게 조금 좀 쑥스럽고 뻘쭘할 때도 그렇거든요. 있고. 네. 우리 가수 그리고 영업하냐고 진심원 물어보잖아요. 가수 진심원님의 노래처럼 보약 같은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예. 무슨 노래도 정말 알아요? 좋았습니다. 그 노래 압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네, 딸만 둘인데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나이가 한 16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고 큰애 태어나고 다음에 그래도 막내가 생겨서 네, 16년 터울로? 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아, 진짜 터울 치고는 엄청 길다. 16년 터울. 네. 아, 정말 놀라운 16년 느낌인데요. 터울로 둘째 나왔을 때 주변에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놀랐죠. 뭐 부부 사이 엄청 좋다고 얘기 아, 받았어요. 부부 사이 엄청 좋다. 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뒤늦게. 네, 아직도 부부 사이 좋은 집도 있다고 그러고. 아,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사장님 정말 16살 터울도 너무 그래도 정겹고 좋고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러는 가족들 또 우리 그 친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음악 제가 깔아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연 보여줘서 네, 고맙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늑동이 장난감 하나 더 사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뭐 이상하게 좀 쑥스럽네. 네, 이거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하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우동 국물 뜨끈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묘년 새해에는 손님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사장님 미아사거리역의 미사무동 지금부터 가게 홍보 확실하게 해주세요. 시작. 네, 네. 네, 저 4호선 미아 사거리역 2번 출구에서 100m 정도 오시면 미사 무동집 하얀 간판이 보입니다. 여기 아마 미사 무동집 써 있을 거예요. 저희 우동찜 직접 반죽하여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생면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육수는 멸치, 야채, 황태 등을 넣어서 끓이는데 부드럽고 시원한 맛을 내면서도요. 이거는 이제 한국식 우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식 가소추가 들어가지 않은 한국식 우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또 돈가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제 돈가스로 직접 만들고요. 밥 종류도 뭐 비빔밥, 제육덮밥, 뭐 이런 종류도 있고요. 뭐 제가 직접 담근 열무로 만드는 열무국수, 열무냉면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식사로 하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충분하게 있을 겁니다. 네. 체인점 같은 건 안 해요? 체인점이요? 네. 아니 뭐 체인점 그걸까지는 안 되고요. 상암동에 네, 하나 있으면 끝나고 한번 가봤으면서. 아,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다 생각하고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체하고. 지금 저 포털 사이트에 후기. 미삼 우동 후기 좀 네. 혹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성비 좋아요. 메뉴도 다양하고 정말 맛있네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자영업자 죽는 영업 환경이 되었습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김밥 한 줄도 4,500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문자 7144님께서요. 저도 딸만 셋, 고3, 7살, 5살. 반가워요. 고3하고 5살. 네. 요 우리 만만치 선생님도 않으십니다. 터울이 시리사사님도. 큽니다. 돌이 큽니다. 자, 이정훈 사장님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하고요. 예, 다시 네. 한번 가게 위치. 네. 어디예요? 4호선 미아 사거리역 2번 출구에서요. 100m 정도 오시면 하얗게 미삼 우동집과 간판이 보입니다. 네, 아. 미아 삼거리 미삼 우동. 예. 예, 알겠습니다. 2-3입니다. 미삼. 미삼. 미사무동. 네. 사장님 분명 경기도 풀리고 더 잘 될 겁니다. 잘 네, 버티자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우리 사장님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정은 사장님이었고요. 신청곡입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곡. 이 노래입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 아.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네. 미사무동 이정훈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신청곡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네. 6779님께서 미사모동집 사장님 힘내세요. 자영업자님들 너무 힘드시죠? 내일이란 희망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3984님께서 요즘같이 추운 날은 따끈한 우동이 최고지요. 꼭 방문해야겠어요. 일구형님 차태 정라 연결했던 예지 아빠입니다. 예지 아빠? 예. 사업 정리하고 오랜 휴식과 준비 끝에 자격증 취득하고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오.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지 다음 주 두 돌입니다. 아, 저기 저분이시구나. 그 파주에서 예. 생활용품 대리점 사장님이셨던 예지 아빠 맞아요? 예지 아빠? 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수술도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건강해져 갖고 이제 두 돌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 첫 출근도 아이고 응원합니다. 와, 예.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와. 저희가 이 아이도 손님원다 건강하고. 어서 오십시오. 첫 회에서 예지 아빠 예. 그래 저도 기억이 기억나는 나요. 것 같아요. 예. 아주 보람이 그때 있습니다. 아이가 저희들도. 아팠다는 예. 이야기 하니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요. 예.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좀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내 손 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3시 37분 정보센터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교통량은 평소 다른 화요일 정도로 보입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국회대로 도심 여의도 쪽으로 가는데 목동교 지나자마자 목동교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 안전제대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뒤쪽으로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서운분기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 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있어 가수 풍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삼우동 이정은 사장님 전화 연결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로 지금 미아동인가요 우동집이 미아 사거리역 2번 출구 앞입니다. 미아 사거리역인데 가게 이름은 미아 삼거리 미삼우동입니다. 네. 김세진 TV님도 5,500원 우동 제가 사는 주변에는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싼 거예요. 5,500원이면. 유튜브에도 다들 저렴하다라고 계속 그래요. 예. 착한 가격이라고. 또 우동 얘기했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오뎅 5개 1,000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서 있어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수도 설비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북극 한파가 몰아친 후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400통씩 전화가 오는데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올 정도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바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수도가 얼고 터져서 고생인 분들 생각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 평년 기온을 되찾은 것 같아서 저도 한시름 놓았는데요. 이제 일은 좀 줄겠지만 아이들 얼굴 보러 집에 일찍 갈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풀렸습니다만은 네. 지난주 계속 어제까지도 엄청 추웠잖아요. 서울 기온이 뭐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도가 동파돼 갖고 여기저기서 찾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 사장님 사연의 주인공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수도 누수 그리고 수도 설비 업체를 운영 중인 이름은 황세훈이고요. 나이는 50입니다. 예, 황세훈 사장님 50살이시고 의정부 수도 누수 전문업체 이름이 한강설비입니다. 한강설비. 예. 네네. 자, 지금 저 풍금씨 사연 소개할 때 하루에는 400통이나 와. 전화가 왔었다는데 뭐 오늘 어때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인지 네. 그래도 전화가 오는 것도 있긴 한데 아직 지금 현재는 이제 동파 그러니까 터져서 전화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약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실 시간은 되신 거예요? 네네네. 예. 예,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잖아요, 사장님. 저랑 네네. 공동소장 임세은 교수가 있는데 그 집도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틀 동안 찜질방에서 살면서 그걸 임세은 TV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면?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낡은 아파트들은 이번에 많이 터졌어요. 진짜. 어때요, 황세훈 사장님? 우리가 안진걸 소장 얘기했는데. 후된 아파트들이나 빌라 같은 경우 그 기존에 얼어가지고 이제 그 언거를 못 풀게 되니까 예. 그 외벽 쪽으로 노출로 이제 수도 배관을 많이 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지금 요번에 뭐 영하 18도, 20도 이런 경우 물을 정말 세게 틀어오지 않는 이상은 많이 언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 쫄쫄쫄쫄 조금 틀어놔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얼어버리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 네. 요새도 보면 이제 물을 조금 쫄쫄쫄 틀어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네. 이 바깥 날씨 온도 차에 따라서 물이 떨어지는 그 속도도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번 하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추웠기 때문에 물을 좀 약간 줄줄줄 이렇게 틀어놨어야 되거든요. 아니 졸졸졸이 아니라 줄줄줄로 틀어놔야 네네. 된다. 네네. 그러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나오게 실선처럼.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근데 바깥에 이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배관들 같은 경우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바람까지 많이 불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쫄쫄쫄 배관이 외벽이 있는데 쫄쫄 틀으면 바로 얼어서 터져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네네네. 굉장히 주의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네. 때 이제 KBS 같은 경우에 뉴스 같은 거 끝나면 공익 광고하잖아요. 네. 이렇게 극강 한파가 왔을 때는 수돗물을 졸졸졸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다 안내하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네. 졸졸졸이 아니라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때는 지금 황세훈 사장님 말씀대로 줄줄줄 해야 된다. 특히 저희 배관이 황세훈 여기 있는 사장님이 경우. 좀 KBS 재난 방송 한파 주의보 네네. 할 때 그 모델로 한번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기는 TBS를 못 부르고요. 나중에 라디오 하게 되면 부를게요. 예, KBS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 사장님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전문성 있어 보이시는데요. 저는 이 일 시작한 지는 지금 한 6, 7년 정도 됐고요. 네. 예, 그전에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요리하셨다고요? 네네. 무슨 요리사 하셨는데요? 일식 전문으로 요리를 했었고요. 회. 예. 와. 원래는 이제 횟집도 했었고 일식집도 했었고 이제 예전에는 뭐 로바다야키도 있고 예. 시자카야도 했고 했는데 예.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미사무동 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이 식자재 물가가 뭐 변동도 심하고 이래 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손님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예. 6, 7년 전부터 한강 설비로 바꾸신 거군요. 예, 저희 이제 또 이제 처가 쪽 식구분들께서 이 설비 쪽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희 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 어떠셔요? 그렇게 6, 7년 전부터 이제 업종을 전환해서 해보시니까. 일단은 이직한 거를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솔직히. 네.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들도 많기도 하지만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좋아지셨다니까 예. 저희도 흐뭇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사장님 근데 문자 보내주실 때 돈 떼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왜 돈을 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여자분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부동전이라고 바깥에 이제 그 수도 얼지 않게끔 하는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거를 터졌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슴까지 제가 이제 땅을 팠거든요. 예전에 이 사연을 이제 최일구 씨께서 이제 읽어주셨는데. 아 제가요? 예. 그때 이제 그 대화남에서요. 예. 대화남에 그때 문자를 보내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막상 하고 나니까 자기는 뭐 신용불량자라고 돈 없다고. 맞아. 뭐, 기억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가서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돈 없다고. 그 황 사장님이시구나. 와. 그 문자 보내시는 분이. 우리 그 대화남 최국쌤이 엄청 열을 좀 뿜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예. 너무 괘씸해가지고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고요. 예. 이런 경우가 저희도 저희 쪽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일비재해요. 와. 알겠습니다. 먼 땅을 가슴까지 파가지고 해줬는데 돈 없다 그러면 저기 이건 진짜 기왕에 피눈물 이제 나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네. 계셨으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꽃샘 추위도 올 것이고 이제 추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 또 추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파 방지하는지 어떤 사례 같은 걸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청취자분들께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체육관에 또 이제 그쪽은 아예 동파가 돼서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틀어놓는다고 틀어놨는데 한 달 요금이 두 달 그 수도세가 6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물을 틀어놓는다고 그게 꼭 아니라 뭐 열선으로 보온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보온 작업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미리 그 보온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고 예. 날씨가 추워지면은 꼭 그 물을 그 추워지는 온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틀어놓는 양도 조절을 해가시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동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괜히 동파돼서 더 많이 경비 들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일찌감치 한강설비 황 사장님 같은 분을 좀 모셔다가 진단을 받아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물 틀어놔서 요금이 60만 원까지 나왔다면 차라리 먼저 열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호했으면 그게 돈이 덜 드는 거죠, 사장님.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얼까봐 그 수도에 이불도 막 덮어놓고 막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하던데 수도기를 그것도 하는 하는 게 그런 게 방법이죠.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바람을 막아주니까요. 네. 예전에 수도기란 게 보면 뭐 솜도 집어넣고 네. 또 요즘도 뉴스에 보면 나오죠. 요새는 핫팩 스티로폼 집어넣고. 핫팩도 집어넣고. 와. 그런데 이제 요즘 핫팩 아이디어네요. 집어넣고. 아니 그 지난번에 어디 뉴스 보니까요 황 사장님 그 네네. 아파트인데 거기 그 뭐예요 그 수도관 거기에 얼지 말라고 스티로폼하고 놓는데도 얼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라이터 불로 녹인다고 그러다고 그래서 불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예. 그런 안 경우도 그래도, 가끔 예. 보세요? 복도형 복도형에서 복대식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자주 얼게 되는데요. 예. 바람이 외풍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헤어드라이기로 녹이신다고 녹이시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스테인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쇠 제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PVC 계열의 그 부속에다가 헤어드라이기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오늘 굉장히 유용한 소식 유익합니다. 맞주셔서 직접 예. 전화로 많이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네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와 부자시다, 부자. 너무 예쁠 때인데요. 예, 그 가족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과감 제2 인생을 도전해서 아까 기쁘다고 그랬는데 네네. 요즘 너무 바쁘셔갖고 아이들 얼굴도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음악을 저희가 깔아드립니다. 우리 가족 준서에서 그리고 내 반쪽 수정이
비록 부족한 아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아, 사장님 그 출장은 의정부로만 가나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동, 노원, 도봉, 뭐 중랑 이런 쪽 가고 경기권은 이쪽이 동부권인가요? 하남, 뭐 남양주, 구리, 포천 이쪽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예. 네네네. 북동부 지역 그렇게 보시면 북동권이네, 되겠네. 북동권. 항상 네네네. 네, 북동부. 그래요. 그 미리 열선 작업도 하시고 겨울 지나도 꾸준히 손님들이 이제 몰려올 수 있도록 사장님 한강 설비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저희 한강 설비는 수도 누수 전문 업체이고요. 수도 배관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뭐 누수란 것이 갑자기 발생되고 뭐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신속하게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야. 근데 황세원 사장님 네네.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처를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 한강 설비 저희는 이제 010-3058-0482번입니다. 예, 010-3058-0482. 공사 네네. 빨리. 아, 네, 그 맞습니다. 뜻이고. 010-3058. 네, 맞습니다. 맞아요. 빨리? 공사 빨리. 이빨 치러 뭐 이런 거구나. 준서 예서 아빠 한강설비. 재밌네. 048이구나. 3058-0482. 예. 예. 그 인터넷에서 치면 어떻게 쳐야 돼요? 저희 한강 설비 치면은 저 초록창에다 치면은 저희 한강 설비가 뜹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초록창. 네네. 의정부를 한강설비. 반경으로 해서 한강 북부, 네네. 동북부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좀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나무젓가락 굵기로 물을 줄 틀어놔야 된다고 하시면. 사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맞대요. 그 정도는 틀어놔야 돼요. 예, 또 있어요, 정말 사장님. 영하 15도 이렇게 되면은 나무 그 젓가락 정도는 굵기. 틀어야 돼요. 사장님 또 있어요. 좀 귀찮지만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틀어주면 절대 안 얼어요. 어때요? 그것도 안 올 수가 있는데요. 네. 진짜 영하 15도 같은 경우는 잠깐 물 안 틀어놨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방금 서너 시간에 문자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예, 틀어야 된다. 방금 문자는 일반적인 경우를 그렇게 맞는데 하거나 네네네. 열선을 깔거나. 막 15도 20도면 잘못하면 얼어버릴 수도 있다. 네네네. 조금 전에 그 땅 파셨던 사연 들으시고 나쁜 사람들 네. 진짜 너무 많아요라고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다재다능하신 분이시네요. 손재주가 있으시니 이일저일 가능하신 듯한데요라고 또 얘기하시고. 3200님. 3200님께서 남편 떠는 목소리 듣고 있는데 제가 더 떨리네요. 아내분인가 봐? 코로나 이후로 설비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고생하는 우리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늘 힘내자 와우. 하셨어요. 아니 아까 나의 반쪽 누구라고 그랬던 그분 아내분이세요 수정 지금? 씨, 수정 씨.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옆에 혹시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와. 수정 씨는 어디 집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와, 준서 예서 엄마 수정 씨. 제가 다 메모해놨어요. 두 분 그 내 가족이 너무 예뻐 사랑한다고 보여가지고요. 한마디 하세요 지금. 빨리. 사랑합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황세원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예. 네네. 자, 황 사장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예,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 예. 송금 씨도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들 하셨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내가 최고다. 우리 사장님들도 최고다. 힘내세요.